봅시다. 자, 바이블 페이지로는 61페이지인가요? 자, 동그라미 몇 번 해야 되죠? 동그라미 4번인가요? 5번인가요? 자, 동그라미 5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P면 Q이다 라고 썼어요. 자, 이 P면 Q이다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얘가 무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조건 P예요. 그 다음에 조건 Q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조건 두 가지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명제, 어떤 명제? 조건 명제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 조건 명제라고 얘기했을 때 명제의 주 목적은 참이냐 거짓이냐 라는 걸 판단해 줘야 돼. 이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증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첫 번째 P이면 Q이다 라는 친구, 이제 한글 대신에 P 화살표 Q라고 쓰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두 줄 화살표. 자, 그래서 P이면 Q입니다. 얘는 참이에요 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건 이 친구의 판단에서 이 증명을 갖고 오게 되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본다 말씀을 드렸죠.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봤을 때 이게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진 명제가 뭐가 된다는 거야? 참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포함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진리 집합부터 찾아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자, 조건 P X는 3의 배수이다. X는 3의 배수. 이거 조건 맞죠? X 1, 2면 거짓이고 3이면 참이잖아. 4, 5면 또 거짓이고 6이면 참이잖아.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 Q가 X는 6의 배수이다 라고 썼어.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친구의 참 거짓을 판단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포함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당연히 눈에 보이겠지만 자, 보세요. P의 진리집합은 3, 6, 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Q의 진리집합은 6, 12, 18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포함관계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돼. 거짓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일일이 이러한 진리집합을 다 써서 표현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떠한 걸 갖고 오냐면 야, 여기에서 9 봐봐. 9는 여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9 하나만 예를 들면 안 먹혀요 라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즉 거짓임을 판단하는데 일일이 다 보기가 귀찮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자 이거야. 어떤 예? 안 되는 예. 그래서 거짓임을 보일 때 안 되는 예 아무거나 하나. 뭐 콕 집어서 하나가 아니고 야, 여기에서 내가 12는 있으니까 21 갖고 와봐. 얘는 없잖아. 그럼 거짓이 돼버리는 거지. 포함관계가 안 먹히니까. 그럼 그 거짓이 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일 때는요 다 돼야 되는데 거짓일 때는 하나만이라도 안 되면은 거짓이 되니까 반례를 찾자라는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P에 Q에 봤을 때 Q에 없는 애들 중 하나만 봐주면 돼. Q에 없어야 돼. 그러면 반례를 찾을 때 P하고 Q를 차집합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지.
맞아요? 거짓이라면 공집합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거야? 발레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발레 찾자는 뭐 하면 돼? 자, 편해요. P면 Q이다를 그냥 P차 Q라고 생각하면 발레가 찾아지는 거야. 있으면 그게 발레가 되는 거야. P차 Q. 그래서 발레를 찾을 때는 뭐 한다? 하나만 보이면 되는데 그 하나는 어떻게 찾자? P차 Q. P차 Q? 피카츄. 뭐 비슷하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시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바이블에서 61페이지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를 살짝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시냐면 자, 페이지 65페이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자, 문제 몇 개 풀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따가 남아서 5시까지는 또 제가 이따가 할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못 하시게 되면은 내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일 수업할 때 모르는 것도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3주간만 힘들어도 여기가 더 시원하잖아. 솔직하게 집에 가는 것보다. 그쵸? 물론 우리 집이 갑부라서 에어컨을 무조건 틀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학원은 목적이 공부하기 위한 곳이니까 5시까지 꽉 채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부탁할게. 그치? 자, 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숫자 1-1 숫자 바꾸기. 자, 명제와 부정을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해서 저는 1-3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거를 모두 바꿔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뭐다? 1 이상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명제라는 건 두 개의 조건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 조건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모든 실수라는 단어나 어떤 실수라는 단어가 보이시게 되면 걔네들은 뭐야? 한 가지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가지의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세요. 모든의 진리집합은 뭐라고요? 전체 집합이야. 다 되는 거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x의 제곱은 1 이상이죠. 자, 얘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그 전체 집합에서는 실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상입니다. 인수분해하세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이상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두 개의 근을 쓰시고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그 다음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있겠죠. 그럼 분명히 보세요. 여기에 없는 애들이 여기에 있죠. 맞아?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모든 실수 x 그 중에 0을 써봤어. 0은 1 이상이니 아니요 틀려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발레를 찾은 거죠. 그럼 이 명제는 나는 판단하기로 거짓인 명제입니다. 명제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 명제를 뭐 해달래요? 부정해달래요. 그럼 부정을 해줘야 되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자, 모든이라는 친구는 바꾸면 어떻게 되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자, 5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부정은 반대가 아니고 나머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혹시나 이 나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은 수직선을 그리시고, 원래 이 친구의 조건은 요거를 포함한 이쪽이에요. 맞죠? 근데 그놈의 나머지는 뭐예요? 얘가 없는 이쪽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뒷장 좀 보도록 하시죠. 자, 뒷장에 2-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는 표현이고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문제부터 씁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몰라.
누군지 몰라. 자, 근데 그 A에 대해서 X라는 원소가 A의 이면이라는 말 대신에 화살표 썼어요. 자, 이면 2분의 1 X도 A의 원소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2라는 친구가 A의 원소이면 A의 원소는 무수히 많다? 라고 물어본 거야. 맞니? 그래서 써보는 거죠. 자, 보세요. 2가 A의 원소니까 나는 2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명제에 의해서 2가 들어가게 되면은 2분의 1한 값도 원소가 되는 게 맞죠. 그럼 1이야. 그럼 맨 처음에 2라고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1이 생겨. 근데 1이 생기면 또 뭐가 되는 거야? 그놈의 반. 2분의 1이 생겨. 그럼 또 그놈의 반. 또 그놈의 반. 그놈의 반. 그놈의 반. 계속 끊임없이 생기겠죠. 그러면 1번에 2가 A의 원소이면 집합 A 원소는 무수히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A의 원소이고 Y도 A의 원소이면 XY의 곱도 A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발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라고 얘기하고 그 A는 몰라. 누군지 몰라. 시뮬레이션을 잡고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누군지 몰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아까 1번에서는 참이 나왔으니까 1번 예를 하나 들어보자. 2가 들어가면 1이요, 2분의 1이요, 4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뭐가 생겨? 집합이 하나 생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누구랑 곱한다 하더라도 얘는 뭐가 돼? 참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얘네들은 계속 2분의 1의 구조로 가잖아. 얘랑 얘랑 곱해요. 1 나오죠. 얘랑 뒤에 어딘가 곱해요. 어차피 2분의 1이라는 거 2배 했으니까 어떻게 돼? 나오겠지. 여기도 2분의 1로 가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친구들 두 개를 곱해도 뭐가 되는 거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발레되는 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 주의하세요. 이고라고 돼 있어요. 이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장난질을 좀 쳐볼게. 이 명제에서 스타트를 2로 잡았죠. 맞아? 스타트를 2로 잡았죠. 그런데 요 이고라는 게 있으니까 y라는 친구를 이 내용물이 아니고 내가 뜬금없이 3이라는 친구를 갖고 올 거야. 이거 괜찮잖아. 그쵸? 3이라는 친구를 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지.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하면서 이거를 만족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들어갔으니까 2였을 때는 이렇게 가고 3이었을 때는 또 어떻게 가겠어?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맞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이렇게 곱하면 4분의 3이 생기죠. 그치? 어차피 얘도 절반씩 가니까 2분의 1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뭔가 나올 거야. 근데 잠깐만. 여기 써 있는 두 개를 곱해볼까? 뭐 나오지? 8분의 9 나오지. 이 9는 나올 수 있는 존재 아니야? 나올 수 없지. 그렇잖아. 선생님, 네 마음대로 이렇게 3을 잡아도 돼요? 왜? x는 a의 원소라며. y도 a의 원소라며. a는 누구야? 몰라. 다 될 수 있어.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a라는 집합은. 그러면 3하고 2를 넣었을 때 라고 하면 또 있네. 얘네들을 곱하면 누구야? 6이지. 6은 지금 이 집합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발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뭐가 된다?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표현 바꾸기 절대값 나온 거는 포함 관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값 하면은 안 되면 이따 조교쌤한테 절대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69페이지에 자, 걔네들이 뭐 있냐면 3-3번 보세요. 3-2번은 항상 참인 명제 그 포함 관계를 보면 되겠고 3-3번 자,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 그럼 얘는 발레를 들으라는 거지. 있으면 발레를 들어. 그리고 가만히 봐봐. 일단 이렇게 하자.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4개의 조건이 P, Q, R, S라고 얘기하고 그때 각각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Q, R, S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랬을 때 이 진리 집합의 관계를 봤더니 P 합 Q는 Q가 나와. 나 이거 알아. 그 다음에 Q교 R은 Q가 나와. 나 이것도 뭘 표현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S 합 Q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S의 여집합. 자, 그러면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이라고 얘기해서 난 그 포함 관계를 봐야 되는데 하나씩 조사해 봅시다. 선생님, P 합 Q가 Q면 P는 Q에 포함된다. 보자마자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Q교 R은 Q이다. 그러면 Q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R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포함관계의 또 다른 표현. 이거 드모르간 법칙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S, P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전체 여집합을 하게 되면 하나씩 분배되게 반대로 바뀐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S는 P에 포함되고 P는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돼요. 그러면 S이면 P 이거 P이면 Q 이거 Q이면 R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것들은 다 참이에요. 이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뭐 했어요? 요거 안 봤네. 자,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럼 포함관계니까 문제에서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찾아보게 되면 P이면 R이다. 1번 맞아요?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맞지? P이면 R이다. 이렇게 가는 건 맞잖아. 자, 그 다음 2번 S이면 R이다. 맞죠? 이렇게 가니까. S이면 Q이다. 맞죠?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이해 안 가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R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글쎄 이건 아닌 듯. 자, 그 다음에 P이면 S이다. P이면 S이다. 이것도 좀 아닌 듯. 그렇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답이 두 개야? 아니지. 아니지. 뭐를 안 봐서 그래 지금. 세 번째 뭐죠? S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판단해 봅시다.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한번 갖고 오면 안 돼요? 갖고 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Q의 여집합이라는 친구가 S하고 했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전체 집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S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Q의 여집합. 자, 유니버스를 딱 그렸어요. 유니버스를 딱 그렸을 때 Q의 여집합은요 라고 얘기하면 Q의 여집합은 이만큼의 테두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Q를. 자, 노란색으로 그릴게.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야. 근데 S는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S는 빨간색으로 얘기할게. 근데 이 노란색 테두리와 빨간색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올래야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이만큼이 비어 있잖아. 근데 합집합이 나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될까? 이 빈칸이 없으면 되겠지. 그 빈칸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는 P는 Q를 쓰고 여기다가 R을 써봐요. 자, 그러면 S는 P에 포함되고 P는 Q에 포함되고 SP, Q, Q는 R에 포함된다가 맞으면서 Q의 여집합, 유니버스를 딱 그린 다음에 Q의 여집합과 S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 그러면
요거는 아직 저걸 안 배웠으니까 1로도 갈 수 있고 1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화살표를 요렇게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맞아요?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P면 S가 됩니까? 네. 근데 R이면 Q가 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R은 Q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거야? 4번이 틀리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4번이 틀리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벤 다이어그램 말고 이렇게도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 자, 칠판 좀 보세요. 자, 요거 지우고 이게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여기다가 전체 여집합을 때려.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다가도 전체 여집합을 때려야 되겠지. 같이 가려면. 그럼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하면서 Q교 S의 연은 공집합이야. 근데 교연이니까 뭐가 돼? Q차 S거든. Q차 S가 공집합이란 건 뭐예요? Q는 S에 포함된다라는 거지. 근데 위에서 S는 Q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한 게 어디 갔어? 아까 지웠지만 있었잖아. S는 Q에 포함되면서 Q는 S에 포함된다는 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집합의 상등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뭐예요? 자, 보세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면 이게 동시에 만족한다면 A는 뭐가 된다는 거야? B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되시겠어? 자, 이렇게 생각해봐.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되고 C는 A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뭐야? A는 B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B는 C에 포함되는데 이 C가 A에 도로 포함되려면 뭐 해줘야 돼?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A는 B는 C가 되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 집합의 상등, 집합이 서로 같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 뭐 할 거냐면,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친구 할 거예요. 자,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필요 충분 조건을 못 나갈 수도 있으면은 내일 나가고, 절대부등식 내일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큰 번호 2번. 자, 대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역은 리버스, 그냥 역지사지할 때 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죠?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의 명제는 우리가 흔히 조건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야? 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말씀하시길 각각의 앞자리에서 조건, 뒷자리에서도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걸 한글로 쓰게 되면 무엇이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자리에 있는 조건과 뒷자리에 있는 조건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영어의 가정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if that 구문하고는 조금 틀려요. 자, 여기에서 이 조건은 앞자리의 조건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뒷자리의 조건은 결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명제에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 앞자리의 조건은 가정, 알파벳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P가 가정이 아니에요. 앞자리는 가정이고 뒷자리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기가 if that 구문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거는 이 가정이 실질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야. 해라 라고 하는 명령. 자, 내가 공부를 한다면 성적이 오를 텐데 공부를 안 하면 안 오르겠지. 근데 수학에서는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해야 한다면 해! 이거야. 100% 해! 명령이야. 자, 그럼 이 가정과 결론. 자, 알파벳 P가 가정이 아니에요.
앞자리에 조건 명제에서 앞에 있는 조건이 가정 뭐뭐이면 뭐뭐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쟤는 이제 명령이다 라고 해서 저기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제 뭐예요? 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3의 배수면 6의 배수이다. 뭐 거짓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됐잖아. 근데 그걸 거꾸로 해봐봐. x가 6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그럼 이거 맞아 틀려?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맞잖아요. 6의 배수의 모든 원소가 3의 배수에 포함이 되니까. 잠깐만. 그러면 아까 했던 거에서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는 거짓이었지. 근데 조건에 이 자리를 바꿔서 써보니까 6의 배수면 3의 배수이다. 이게 참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또 앞뒤를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오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아,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1번 자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P면 Q이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참인 명제가 돼요. 자, 이 참인 명제에서는 P가 Q에 포함됩니다. 이게 당연히 먹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우리는 원래 있던 명제, 그래서 원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명제가 있어. 근데 이 원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버려. 그럼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를 바꾸면 뒤에 있던 Q가 앞으로 나오겠지. 앞에 있던 P가 뒤로 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왜 두 줄 화살표 안 써요?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3의 배수면 6의 배수인이 아니요? 6의 배수면 3의 배수인이 네. 앞뒤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꿨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 근데 이게 참이기 때문에 Q이면 P가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 근데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서 영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영명제는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 야! 자, 오해할 수 있어. 이게 참이면 이게 지금 뭐 나왔어? 거짓 나왔죠? 그러면 이게 참이면 이게 거짓이니까 바꾸면은 반대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해볼게요. 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데 진리집합 두 개가 같아도 참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영명제를 하면 Q이면 P이다인데 Q는 P에 포함되잖아. 왜? 같으니까. 그럼 얘도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참이었을 때 얘도 참이고 얘가 참이었을 때 얘는 거짓이야. 그럼 원래 명제가 있어. 원래 명제가 있는데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서 역명제를 새로 만들어 버리면 그 참거짓은 알아 몰라? 몰라야. 즉 역명제와 원명제는 참거짓이 몰라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대신에 진리집합이 뭐하면 같다면 참과 거짓이 동일하게 가겠지.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니? 그래서 원명제를 리버스해서 영명제를 만들면 이 영명제의 참거짓은 몰라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몰라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영명제라고 얘기하면 그래 신박하네. 자리를 바꾸긴 했어. 자리를 바꾸긴 했어.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데 몰라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영명제 그래 언제 쓰지? 라고 얘기하면 뒤에서 나오는 필요 충분 조건에서 생각하면 되는 문제예요. 뒤에서 되겠어? 자,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보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대우명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별표 2개는 주세요. 대우 자, 역명제는 자리를 바꾼 거야. 자리를 바꾼 거야. 자, 집중해. 괜찮지? 자, 보세요. 자, 모든 명제에서 이제 여기가 나가게 되면 자, 잘 봐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P면 Q이다. 참인 명제야.
자, 그러면 이 참임명제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둘의 자리를 바꿔. 그럼 얘는 몰라야. 몰라. 그러면 얘네들의 이 관계는, 이쪽과 이쪽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역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꿨으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체 부정을 하게 된다면, 자,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전체 부정? 말이 좀 이상하다. 이 명제를 부정을 하세요. 그러면 부정을 해서 밑으로 가게 되면, 얘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얘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부정을 하게 되면, not Q이면 not P이다야. 근데 여기는 지금 두 줄 화살표니까 지금 얘를 뭘로 가정하고 잡은 거죠? 참이라고 가정한 거죠. 근데 얘는 뭐가 돼? 참거진 몰라가 됐어요. 근데 여기 부정을 했잖아. 그쵸? 근데 부정을 했는데 잘 봐봐. 얘가 참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면 집합,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의 포함 관계가 유니버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그러면 두 친구의 포함 관계를 봤어. 근데 봐봐. Q의 여집합 테두리죠. P의 여집합 테두리죠. 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참이 되지. 얘는 참것을 알아 몰라? 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정해지지 않았어. 근데 얘는 뭐야? 얘가 참이라면 얘도 뭐가 돼? 참이 되겠죠. 얘가 거짓이라면 얘도 뭐가 돼? 거짓인 거야. 그래서 대우명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원명제와 참 거짓이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근데 굳이 대우명제는 뭐예요? 그러면 원명제를 한번 뒤집고 그리고 그 명제를 부정하면 돼요. 그럼 대우명제가 나와.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선생님 굳이 왜 해요? 대우명제를 굳이 왜 해요? 영명제는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 쓰임새가 없을 것 같아. 뭐 살짝 있을 것 같지만 대우명제는 뒤집은 데다가 뭐도 하는 거야. 아, 이거 맨날 안 맞아. 뒤집은 데다가 뭐 하는 거야? 부정까지 취한 거지. 졸지 마! 뒤집은 데다가 부정까지 취한 거지. 귀찮게 왜 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진짜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어서 그래. 자, 대우명제가 왜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면 자, 동그라미 3번. 흰색으로 써야 되겠네. 동그라미 3번. 자, 대우명제라는 친구가 2번에서 했어. 원명제를 뒤집고 부정하면 대우명제가 나오는데 선생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니까 원명제와 동일해요. 라고 얘기해서 대우명제에서 첫 번째 원명제와 진리값이 같다. 아이,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뭐가 된다? 원명제와 참거짓이 같다. 원명제가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즉 진리집합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게 왜 써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뭐뭇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NOT죠. 부정이죠. 부정. 뭐뭇이 아니다. 아니면 또는이 많던가 아니면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 대우명제 입장에서 부정을 딱 해버리잖아. 아니 뭐예요 그러면? 아니다의 부정은 뭐야? 기다. 오의 부정은 뭐야? and. 적어도의 부정은 뭐야? 나머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대우명제는 이러한 애들에서 파워가 세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이해도가 높아 안 높아? 안 높아.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조건 하나 쓸게요. x-1 곱하기 x-2가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참 좋아. 왜? 진리집합이 누구니까? 1 또는 2.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얘네들 아니야. 얘네가 아닌데 그러면 x-1은 0이 아니다 라고 썼어. 자, 그러면 이거가 명제 맞죠? 조건 두 개가 연결돼 있고 참고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거슬려 이 새끼가. 왜 거슬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등호가 있으면 괜찮은데 등호가 아니니까. 거슬리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요. 얘 전체 실수 전체 입장에서 즉 실수 전체에서 누굴 뺀 거야? 1하고 2라는 원소를 뺀 거예요. 1하고 2라는 원소를 뺀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1, 2가 없지. 얘는 누구만 뺀 거야? 1만 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이 주어진 명제는 뭐예요? 참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좀 힘들죠. 왜? 부정이 들어가 있으면 해석하기가 힘들어. 귀찮아. 거슬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대우를 써.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데 이런 부정이 있으면 원명제와 참거짓이 같은 누굴 쓰라? 대우 명제를 쓰라 이거야. 그러면 주어진 명제를 대우 쳐볼게요. 자, 원명제의 대우는 자리 바꿔. 그리고 부정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이때의 진리집합은 누가 돼? 오이씨, 난 1인데요. 나는 누구야? 1, 2인데요. 그럼 포함관계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된다? 참이 됩니다. 그래서 원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됩니다 라고 해주는 나의 도우미 역할하는 거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 역할.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우명제의 중요도가 그냥 단순하게 자리 바꾸고 부정해서 내가 거슬리는 것들의 증명을 도와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바이블 책을 보시면 70페이지, 71페이지, 자 72페이지의 귀류법 바로 위까지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거든요. 자, 노력해. 자, 그 다음에 귀류법 하나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끝나고 문제 몇 개 푼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80페이지는 내일 할 거야. 시간 관계상. 자, 근데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자, 노트 필기 확실하게 해야 돼. 알겠지? 자, 아침에 피곤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생하시고 계세요. 아이고, 이거 왼쪽이네. 고생하고 계세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지금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금세 지금 또 시간이 다 돼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솔직히 이 정도 시간을 투자했으면 뭐 했으면 좋겠어? 아깝잖아. 그냥 버리기에는. 그냥 좀 자기 걸로 가져가는 시간 이따가 식사하시고 2시부터 5시까지인데 뭐 1시간 정도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5시까지 다 채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5시까지 채운다라는 게 그냥 니네를 괴롭히는 거 분명 맞아요. 근데 뭐예요? 숙제하고 가시면 이따가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되잖아.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해? 나 학원에서 다 하고 왔는데. 아침에 가서 지금 왔는데 너한테 무슨 공부야?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물론 좀 알차게 보내셔야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공부하시는데 눈속임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문제 몇 개 푼 다음에 종료할게요. 남은 시간은 한 20분쯤 남았지만 한 15분쯤 하고 끝낼게요.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대우명제가 선생님 근데 굳이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 중에서 이게 되게 나쁜 애들이 있어. 무슨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자, n제곱이
2의 배수라면 n도 2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게 되게 나쁜 애들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n은 자연수야. 자연수의 개수는 뭐죠? 엄청나게 많죠. 무한계죠.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증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한계를 다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까도 얘기했지. 나는 남자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까보면 되는 거야. 화장실 쫓아가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증명법이야? 직접 증명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에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직접 증명법은 일반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면 직접 해보면 돼. 100개든 1000개든지 간에.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무한계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무한계라면 직접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실질적으로 집합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 간접 증명법에는 간접 증명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배운 대우 증명법 그리고 다음에 배울 귀류법 그 다음에 수열에서 배울 수학적 귀납법 뭐 얘는 피처링 도미노. 자,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 요 두 개를 배울 거예요. 원래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2학기 때 배웠는데 니네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걸 2학년 때 배울 예정이에요. 아시겠어요? 2학년 때. 이게 수열이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하위 애야. 뭐 이거는 뭐 저기 뭐야 나중 거니까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이 대우 명제와 귀류법은 증명법 중에서 무슨 증명법이다? 간접 증명법이야. 왜 그런지 볼까? 자, 저 4번 보도록 하세요. n제곱이 2의 배수야. 그러면 내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을 다 해. 그래서 거기서 짝수를 골라내. 그 짝수를 골라냈을 때 그러면 n이 얘가 짝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n이 2의 배수다.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몇 개야? 무한개야. 그 n이. 자신할 수 있어? 뒤 어딘가에 틀린 애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잖아. 그렇잖아. 모르잖아. 자신할 수 없잖아.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자,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대우를 쳐버려. 그럼 선생님 네가 말한 거에 위배되는데? 부정이 있으니까 싫어한다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멘붕이 딱 나와요. 무슨 멘붕이냐면 2의 배수가 아니래. 2의 배수가 아니래. 이게 니네가 교육과정이 바뀌고 실수에 대해서 뭐 항등원, 역언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배워서 살짝 문제가 생기는데 자, 생각해봐봐. n이 무슨 수예요? 자연수라고 얘기합시다. n이 자연수야. n이 자연수야. n이 자연수인데 2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걸러내보자. 1, 2, 3, 4, 5, 6, 7, 8 가는데 1 돼요. 2 안 돼요. 3 돼요. 4 안 돼요.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겠지. 2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1이요, 3이요, 5이요, 7이요 라고 써봤어. 점점점. 그랬더니 얘네들은 무슨 규칙성을 가져? 너 홀수잖아. 그럼 너 홀수인데 니네들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 거야. 홀수에 대한 표현. 짝수는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나와야 돼? 0. 0.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숫자 0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1, 3, 5, 7, 9 이런 애들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누구야? 1이지. 그러면 나 n이라는 친구는 1, 3, 5, 7을 표현하기 위해서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n 대신에 k를 쓰겠다는 얘기니까 k에 표현해줘야 되잖아. k는 자연수. 이렇게. 그러면
n이 이 k-1의 구조를 띈다면 n제곱은 뭐가 돼요? 이 k-1의 제곱이 되겠고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인데 2로 묶어서 2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가로 닫고 더하기 1. 나 홀수면 제곱해봤더니 빼박 홀수네. 2의 배수가 아닌데 제곱해보니까 2의 배수가 아니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참 돼버리는 거지. 대우한 명제가 참이니까 원명제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대우 명제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언제 써요? 원명제가 증명하기 힘들 때 대우 명제를 쓴다. 원명제가 증명하기 힘들 때 뭘 쓴다? 대우 명제를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하나, 귀류법. 이름은 참 이뻐. 귀류법. 이름은 이뻐. 귀류. 자, 귀류법은 이거야. 자, 귀류법.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과 3단 논법. 3단 논법은 이거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제비가 날아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같은 거. 뭐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이렇게 해보자. 귀류법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접증명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어떤 명제가 있는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서 판단을 좀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만약에 Q라는 진리집합이 여기 있어. 그럼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P가 여기 있어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맞아요? 그런데 유니버스 입장에서 결론을 부정해버려요. 결론을 부정해.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P이면 not Q가 되겠죠. 그럼 P이면 not Q가 되는데 not Q는 요만큼들의 테두리의 집합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잘 봐봐. 만약에 결론 부정을 통해서 P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참이 됐어. 그럼 잠깐만. 나는 이게 참인 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너 여기 와 있네? 그럼 나 참이 돼? 안 돼? 안 되죠. 결론 부정을 했어. 그랬더니 P가 여기 있네 라고 증명이 되면 얘는 안 맞지만 얘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얘가 맞아버리는 거지. 그럼 귀류법의 목적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귀류법의 목적은 주어진 명제에서 결론 부정을 해. 결론 부정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해서 결론 부정한 명제가 참이면 거짓이면 원명제가 거짓이 되겠고 얘는 원명제가 참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귀류법에 대한 적절한 예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할 수 있냐면 이거 해볼까? 그냥 간단하게 하자. 나는 남자다. 난 남자다라는 명제를 이제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귀류법을 썼어. 그러면 결론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여자다가 아니야. 난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해야 돼. 난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생각해봐봐. 결론 부정을 했으니까 P하고 Q라고 얘기했을 때 P하고 Q라고 하게 되면 난 남자가 아니다. 이제 이쪽 태도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디 속해 있니? 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럼 내가 남자가 아니다 라는 거에 속해 있으면 나는 뭐가 돼? 남자가 아닌 게 맞잖아. 그럼 난 남자다라는 명제가 틀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귀류법은 결론 부정한 명제가 뭐면 결론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면 원명제가 뭐가 된다라는 거죠? 참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대우 명제랑은 사뭇 달라요. 사뭇 달라.
자, 그래서 귀류법 예제 하나만 풀고 끝내도록 하자.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자,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72페이지 이그젠플이 대표적인 애가 되겠고 그 친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쪽 없어. 그냥 쓰세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수, 뭐 0.1 이런 거 말고요. 2, 3, 5, 7이라는 소수. 자, 그 소수가 무한함을 증명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무한함을 증명해 라는 친구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결론 보정을 해야 되니까 소수가 있어요. 소수의 집합이죠. 무한하다라는 무한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을 보정하면 가정을 잡았을 때 결론 보정한 친구를 가정을 하는 거야. 뭐? 소수는 뭐하다? 유한하다라고 가정을 잡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증명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걸 증명해서 참이면 노란색 원명제가 뭐가 되는 거야? 거짓. 이게 거짓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소수는 뭐가 있어? 2, 3, 5, 7, 11, 13 이런 친구들을 얘기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난 지금 뭐 한 거야? 유한하다라고 잡았으니까 소수의 집합을 내가 P1, P2, P3를 지나 Pn, n개 유한합니다 라고 가정을 했어. 유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느끼기만 하시면 돼요. 이제 새로운 수를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수를 large P라고 얘기하는데 이 large P는 P1, P2, Pn 즉 유한계를 다 곱하면 무슨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한 거야? 플러스 1을 해. 이 숫자에다가. 자, 소수는 뭐죠? 소수는 뭐예요?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애들을 소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뭐 했지? 새로운 수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새로운 수는 모든 소수를 곱해서 거기다 1을 더한 수야. 그치?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소수가 n개라고 딱 가정을 했지. 그리고 새로운 놈을 하나 만들어냈어. 그리고 P1으로 나눠봐. 나누어 떨어져요? P2, P3, Pn으로 다 나눠봐. 나누어 떨어져요? 안 나누어 떨어지지.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뭐야? 자기 자신인 P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뭐야? 얘도 무슨 수라고 밝혀냈어? 소수지. 그럼 나는 그게 유한한데 하나가 더 있지. 그럼 하나가 더 있으면 또 만들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게 뭐가 돼?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유한하니? 아니요. 거짓인데요? 라는 거 증명했잖아 지금. 그렇잖아. 이렇게 해봐봐. 만약에 소수가 2하고 3하고 5가 있어요 라고 딱 가정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다 곱해. 31. 31은 누구니? 약수가 없는데요? 그럼 너도 소수잖아. 그치? 나도 소수 맞잖아요. 1하고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없으니까. 20일 아니야 30일이야. 그럼 하나가 더 늘었어. 3개라고 가정했는데 이미 틀렸잖아. 그러니까 결론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니까 원명제가 뭐가 된다는 거야? 참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언제 나왔냐면 유클리드라는 분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게 기원전 2000년인가 뭐 그때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그때 계실 때 그때 이제 하신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